여기 보면 이제 그 정상, 유주의, 고정, 회수 의무, 추정 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정상은 뭐 아시겠지만 연초 없이 이렇게 쭉 가는 이 자금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주의는 3개월 이상. 그러니까 이 정상도요. 연체가 3개월 미만까지는 정상으로 가요. 3개월 미만까지는 정상으로 보고요. 요주의는 3개월서부터 6개월. 그리고 고정은 6개월에서 1년. 회수 의무는 1년에서 3년 이하. 3년 이하. 네. 그리고 3년 이상은 추정 손실로다가 이렇게 봅니다. 아니 추정 손실이 나면은 저기 채권 확보 저 들어가 이랬던 거 아니에요? 예? 바로 뭐 경매를 들어가는가 뭔가. 아 그래도 경매가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경매가 들어가서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10억이 남아있죠. 요거는 안고 가는 거. 뭔 소리인지 아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갔어. 가고 그 후손들이 난 안 받아. 이렇게 하면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파산. 파산 신고를 해서 정리가 다 끝난 경우에 그때는 날라갑니다. 이거 추정 손실이 그때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 돈이 그대로 가지고 가거나 또 하나가 있어요. 조합장이 면책을 줍니다. 조합장이 상감 안 받아 이러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조합장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얼마까지? 예? 건당이 1억까지. 건당이에요. 건당. 1인당이 아니라 건당. 한 건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합장이 되시면 농민들한테 과감하게 좀 해주시라고. 나라에서 못 해주는 농가 부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라고. 예? 이게 일반도 똑같다는 말이죠. 예? 이 기준은 일반 대선. 아, 예, 똑같아요. 이거 이제 그 탕감 때문에 문제 많은 저 옛날에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조합장이 이렇게 탕감을 하잖아요. 그 특별하게 이렇게 보고할 데가 없어. 근데 지금은 탕감하면 탕감 사유를 써서 해야 돼. 그래서 어디에다 승인을 받아야 돼? 중앙에. 그 일정 금액 이상을 탕감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체 금액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합이 2억 이상이 넘어가면 농림부장관 승인을 받아요. 이렇게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막 그냥 제 측근 있고 막 이러면 나 선거 많이 도와줬어 그러면 야 2천만 원 조절을 하는 거예요. 건을 만들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없애버리는 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구조를 조금 바꿔놓은 거죠. 법원에서 그 경제 회생 받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대부더라고요. 상관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영회생 관련된 파산 신고하는 경우에 없어진다고. 응. 그래갖고 이제 멀쩡하게 또 돌아다니게 그래요. 아, 그렇지. 명태균도 그래서 멀쩡하게 돌아다니잖아요.
도덕을 안 지키는 기획주가 여기서요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어요. 근데 올해 생긴 거. 한 가지만 또 여쭤보려면 아까 법원에서 그 회생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7천만 원 주는 거예요. 이걸 탕감을 받았는데 농협에 손실을 끼쳤잖아요. 근데 농협 정관에 보면은 농협에 손실을 끼친다나 명예를 훼손한다나 제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놈이 또 이제 뭐 선생물을 만들어갖고 조합장이 뭐 그 용료장 하면서 돈을 먹었네 어쩌네 하면서 세명받고 다니고 또 신나고 다녀요. 근데 그냥 놔두자니 그러고. 대연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못하고요. 대연총회에서. 자 그리고 왜 계속 없었던 게 또 생겼어요? 왜 생겼는지 아시죠? 엄청나게 터질 거고요. 아마 내년까지는 비교가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별도로 어떻게 해요? 130%까지 그 분야만 부동산하고 건설업 대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130%까지 해라. 충당해놔라 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거기에 기준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요거는요 금융감독원의 지침이 아니에요. 요건 중앙위에서 권장사항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부동산 TF나 이게 건설 쪽에 이게 TF 대출을 해줬던 부분들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니까 이게 소송이 있어요. 소송. 대출을 했는데 아파트에 이렇게 대출을 했는데 거기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소송을 거는 경우 이거는 엄청 골 때려집니다. 이거는 판결을 받아야 돼. 누구한테? 법원한테 받는 게 아니라 중앙의 그 대출에 대한 적정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신용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신용으로 해서 적정하게 대출을 해줬다라고 판단을 중앙위에서 하면 이 적립률과 관련된 부분들이 20%만 적립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부당해 부동산으로다가 대출을 해줘서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하면 70% 이상 회수 우문 71.5% 있죠? 요 기준으로 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 조합이 이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지금 똥오줌을 못 가려. 웬간한 조합에서요. 만약에 100억을 했다 이러면 71억을 당장 뭐를 해야 돼? 충당을 해야 돼. 만약에 신용을 했다 이러면 20억을 충당을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이런 조합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생기면 잘 안 없어져요. 왜? TF 대출이 없어져야지 이게 사라질 거거든요. 근데 안 사라질 거잖아요. 그렇죠? 안 사라질 거기 때문에 요거 관련된 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없던 자료라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고요.
금융감독원에서 의결한 거는 여기 24년 6월 30일 110% 상향 요구만 결정했어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게 전체가 다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서 2025년 6월 30일 이렇게 해서 130% 상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130%, 120%와 관련된 부분은 중앙회에서 권고하는, 권장하는 상황이고요. 이 6월 30일 확장 아니에요. 이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자, 경제사입니다. 103쪽이에요. 매출액과 관련된 부분. 이게 옛날에는요, 비료를 팔면 야 니네한테 몇 프로 줄게 라고 써놨었어. 이 예산 지침서에 비료이라면 비료에다가 7% 줄게, 장려금을 내가 7% 줄게 이렇게 써놨다거든. 야 많이 팔면 조금 더 줄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놓은 게 유출이 되니까 여기는 뭐라고 써있어요? 자율 결정으로 해놓고 비료 판매 지침서, 유류 판매 지침서, 농기계 판매 지침서, 농약 판매 지침서를 보면 장려금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 장려금. 그래서 채하로 팔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이야기하는 장려금, 최소 장려금이에요. 비료는 7%, 농약 5.6%, 농기계 4%, 시설자재 판매 8%, 유류 4%, 마트 9.3%. 요게 총 매출. 그러니까 농협중앙회로부터 매입한 금액. 무슨 소리인지 알죠? 농협중앙회로부터 매입한 총 금액에 대해서 비료가 만약에 100억이다 이러면 100억에 대해서 7%. 얼마예요? 7억을 장려금으로 주겠다는. 퍼센티지 얘기해 줬어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장려금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예. 그래놓고 장려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놓고 뭐만 줘요? 요거만 딸라서 보여줘요. 여기는 안 보이죠? 예. 여기는 없어요.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지도문서에 보면 다 써 있습니다. 지도문서에 써 있다. 제일 많은 게 이게 마트예요. 9%가 넘습니다. (10억) 하면 매출액이 10억이면 9천만 원은 그냥 장려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장려금 빼고 조합에서 알아서 책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시다요. 그러니 농약값 이런 게 비싸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장려금이 좀 들어오면 다 안 갖고 좀 어떻게 원가에서 좀 까주면, 네?
원가에서 그거 어차피 들어올 거 자기네들 다 아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 좀 내리고서 막말로 해서 양심껏 우리 직원도 운영해야 되고 이러니까 마진한 데가 한 10%더 붙일게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도 뭐라고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잖아. 그거 안 하는 데다가 자금 운용이 있어요. 자금 운용. 자금 운용 계획하는데 연말 31일 날 딱 되면 어떻게 해요? 경제사업장에 있는 이 돈은 다 어디로 가? 신용사업으로 갔다가 1월 2일자로다가 어떻게 해다? 다시 빌리는 거예요. 신용사업에서 경제사업으로 다 빌리는 거라고. 농민들이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의 대부분의 조합이 3%에서 4에서 5%까지만 이자를 지금 받고 있어. 이자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사실 3개월만 쓰면 돼. 왜? 농협은 3개월 쓰면 어떻게 해요? 돈이 회전이 되잖아. 계속. 그쵸? 네? 물건 팔고 뭐 이러면서 회전이 되잖아. 3개월이면 돼. 길면 6개월이면 돼. 6개월이면 회전이 되니까. 그런데 얘는 어떡하냐? 1년치를 한꺼번에 가져. 자금을 1년 내에 한꺼번에 가져도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오는데 1년에 내가 비료를 100억을 가져와야 되면 농민들이 1월달, 2월달에 이 추운 지방 같으면 1월달, 2월달에 비료 뿌릴 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얘네도 안 갖다 놔. 안 갖다 놓는다니까. 그런데 100억을 한꺼번에 빌려와. 1월 2일로. 신용해서? 응? 신용해서? 네. 그러면 빌려오는 순간 매월 얼마씩 갚아야 돼? 3억씩. 그 두 달은 농민들이 안 갖다 쓰는데 그래도 얼마나 갚아야 돼? 6억을 갚아야 돼. 근데 이 6억을 누가 갚아요? 가지고 오는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전체. 돈 빌려놓니? 근데 이 새끼들은 안 갚아. 그걸 다 누가 뒤집었어? 조합원한테. 그러니 비료값이 시중보다 비쌀 수밖에 없지. 논리는요. 논리는 저쪽 농협은 싸게 주고 우리 농협은 비싸게 가져와요.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주는 거 똑같이 주는데 장려금 주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줘. 그리고 중앙에서 조금 더 팔면 더 주지. 근데 이 구조가 중앙에도 나쁜 놈들이요. 중앙에 놈들. 자, 제가 요새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중앙에나 이렇게 농해수위원들 만나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봐요. 비료를 예를 들면 원가를 수입해 와야 되죠. 그쵸? 여기 남해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남해역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 가지고 오면 돼. 그쵸? 외국에서 A라는 나라에서 그냥 남해역이 이루다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지고 오면 되는데 중앙회가
이성이 있으면서 자회사들을 하도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농협무역을 통해가지고 이게 들어와. 그러면 농협무역은 다시 어디로? 농협유통으로 가. 그러면 농협유통은 다시 어디로 가? 남해하게 줘. 원료를. 그러면 남해하고 여기서 다시 뭐를 해요? 생산을 하죠. 생산을 하면 이걸 판매를 해야 돼. 근데 이걸 판매를 어디로 해? 농협중앙회로 해. 그러니까 중앙회에서 다시 이거 어디로 내려보내? 회원조합에. 얘도 10% 마진 먹어야죠. 이놈도 먹어야지. 얘도 먹어야지. 얘도 먹어야지. 이놈도 먹어야지. 원료에서 여기서 10% 하면 50%요? 얘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져오면 일단 이거하고 이거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료는 그렇게 가는데 서류가 그렇게 가겠지. 이게 서류만 가면 괜찮은데 돈이 가잖아. 그래서 도둑놈소리를 듣는 거야. 중앙에 자회사가 총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을까요? 열몇 개 있다고. 46개 있습니다. 와. 누구나 꾸는 대로 지상 벗어나는 건 다 있어. 자회사가 46개예요. 그럼 공장도 없이 그냥 종이만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에? 공장도 없이 종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종이만 왔다 갔다 하지. 이거는 나중에 그냥 그 여기서 갈 때 얘네가 창고가 있는 게 아니잖아. 중앙회가. 일로 내려가는데 종이가 가지고 종이가. 그것만 챙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봐요. 이놈도 도둑놈, 이놈도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거지. 공마전인 거예요? 중앙. 근데 여기가 큰 대가리니까 전체가 다 뭐라고 그래요? 이놈이 도둑놈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큰 도둑놈은 누구예요? 야? 그러니까 이놈이지. 여기 다 자회사들이잖아. 이렇게 포크레인 하나도 없이 공장 운영하는 거네. 그렇죠. 머리는 비싼 거고 그걸 다 누가 감당해요? 여러분들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비쌀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원료의 농협무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비료 같은 경우는 56%를 독점하고 있어요. 그게 더 심각한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금융지주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자금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건 아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많이 얘기하는. 저거 전화 이게 시즌인 것 같아요. 농산물에 막 나갈 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요 판매 장벽. 농산물 나갈 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요? 가서 받아야지. 이거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 판매 장려금이 이 공판장려인데 이게 출하 장려금, 이 판매 장려금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출하입니다. 네? 출하다. 근데 이걸 누가 출하를 해?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조합은. 직원들한테 주고 있잖아요 지금. 조합이 한대잖아. 조합이. 여기 나오잖아요. 장려금. 네, 자꾸 그래요 없다고. 공판장에도 이 장려금 고시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려금에 대한 그러면 돈은 누가 내냐? 장려금을 주려면 누군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저기서 냅니다. 공판장에 있는 대장이 만약에 서울 청구하러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장려금 기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만 있냐? 아니에요. AT 센터 아시죠? 우리 수입 농산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수입 농산물에서 비용을 일정 정도 띱니다. 수수료를 떼요. 그걸 AT 센터가 보관을 해요. 그래놓고 그거와 관련돼서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돈이 뭐냐? 왜 서울 청가나 뭐 이런 데서 무이자 자금 주죠? 네. 그 돈이 그 돈이요. 생세금 그놈들이 내고 손해는 농민들이 보는 거죠. 근데 그 금액이 얼마냐? 2022년도까지 그 AT센터 보관했던 금액이 8천억 정도 됐는데 우리 기가 막히신 우리 성렬이 아저씨 때문에 금액이 넘었시오. 조르다가 뛰었어. 이 새끼가 하도 수입을 좋아해서. 긴급 수입이 많이 그렇죠. 그냥. 그래서 긴급 수입이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서 우리한테는 안 줘. 왜 숙박도 에? 숙박도 그거 모르겠어요. 요새 갑자기 또 어저께 보니까 골프를 친다고 지랄을 하더라고. 수입자 긴급 수입 올해 이제 국가에 뭐 다른 것들 이제 농해수기 쪽에서 막 이슈가 되는 바람에 AT 센터 걸 못 건드렸어요. 내년에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AT 센터에 있는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좀 이게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정덕 의원실에 그 AT 센터 관련된 자료들을 지금 요청을 좀 하고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 역시도 이 판매 전형과 관련된 부분들도 누구한테 돌아가야 되냐라는 걸 잘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다 푼 사람한테 네. 돈 중에서 선풀 줄 수도 있어. 대행했으니까 그거 먹고 반은 그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줘요? 우리는 수수료를 주잖아요. 농민들은 판매를 하게 되면 농산물을 위탁하면 위탁 수수료를 내고 있어요. 우리는 정당하게 다 내고 있으면 장려금은 당연히 걔네들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가져야 돼? 우리가 가져야지. 우리가 낸 거기 때문에. 근데 왜 그걸 꾸시꾸시하면서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그 금액이 작을 것 같죠? 좀 큽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요? 몇 프로 정도 뛸까요? 7% 정도. 예? 7% 정도. 아니 그거 수수료고. 요거 장려금 몇 프로 뛸까요? 1.5% 뜹니다. 시장에 운영되어지는 그 경매 가격 있죠? 경매 가격의 1.5%가 원래는 판매 장려금으로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1,500억 정도 되거든요. 안 작아요. 1,500억 정도. 근데 이거를 누가 가져가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아킬레스 건이에요. 저희 조합은 요거 해요. 비료를 농협에 있는 걸 우리가 실행하면 300원 까져요. 100원이라고요? 우리가 무슨 100원 다 주잖아요. 네. 100원인 거 얼마 더 받는 거 같은데. 비료는 안 줘도 돼. 따주는 가격을 기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가는 따져. 비료는요 우리가 구입하는 가격 있죠. 네. 거기에 이미 이 300원이 들어가 있어. 엄마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져간 그걸 돌려줘. 그래서 내가 가져가면 돈을 받아야 돼. 그거 물어봐야 돼. 아이 참 물어볼 것도 많아요. 그치? 다 있어요. 150개 가져가는데 그래서 이거 가져가시면 본인이 들고 가셨잖아. 예? 그 체력이 국력이 아니오. 소고기 사 먹어야지. 달라고 그러세요. 일단 부포 사가지고 6개월을 받아봐. 그렇죠. 시끌모가 태산입니다.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이야기 좀 들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서 하나 좀 볼게요. 118쪽입니다. 118쪽인데 저거 여기에 이걸 보면요, 이 총 매출이익의 판매비와 관리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딱 보면, 야, 앞으로 5년 있으면 망해야겠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우그룹, 김우중, 거기가 망할 때 이 매출 총이익의 판매비와 관리비가 73%밖에 안 됐어요. 대우그룹이 망할 때 73%밖에 안 됐다고. 근데 그 큰 기업이 망했어요. 근데 이렇게 80%, 81%를 편성을 하면 다 와야 되겠네. 배우가 73%에 망했으면 80%뭐 더 빨리 망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근데 왜 안 망할까요? 아니, 이때한테 짱으로 잘. 아니지, 농민들한테 빨대를 꽂고 있으니까 나. 응?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안전빵이 네. 그런데
농민들한테는 안전빵으로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뭐라고 그러면 아이 중앙회에서 이러면 그래요. 이러고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 무기인 거야. 근데 이렇게 편성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뭔 얘기를 해요? 뭐래요 여기서? 니네 좀 줄여라. 긴축해라. 에? 운영기조를 좀 제발 좀 유지해. 여기 보면 최근 경영 여건을 고려하고 성과에 비례한 예산 편성으로 긴축, 운영기조 유지 이렇게 써놨어요. 감축하려는 거잖아요. 너네 판매비와 관리비 덜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덜 쓸 생각이 없어. 덜 쓸 생각이 없으니 문제가 자꾸 심각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적정 기준이 몇 프로 정도로 유지해야 됩니까? 원래는 보통 이제 그 일반 기업들에는 보통 55% 정도 유지를 하고요. 최악의 경우가 보통 70% 정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요 얘기는 이제 그 보통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기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래야 가지고 있는 빚들도 좀 갚고 이러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농협만이에요. 이 소모성 예산 관련된 부분, 이 고정비성 예산과 관련된 부분, 뭐 임차료나 보험료, 뭐 인건비성 경비라든지 이러한 것들, 당직비, 용역비 이런 것들은요, 24년 제발 수준으로다가 그냥 편성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얘기뿐인 거지. 직원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동조합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 3.5%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건비성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아 이거 좀 수준을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어.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니네 라고 내년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직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거는 안 지켜. 밥그릇을 안 지키고. 법적 근거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다른 거 뭐 법적 근거가 있어요? 왜 안 가지지? 어차피 없어요. 이 지침은 근데 다른 거는 다 참고사항이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와서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요거는 아니요. 그러니 기가 차지. 예산청에서 승인만 안 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총회 하실 때 3.5% 인상하자라고 얘기할 때, 아이 그래 3.5% 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 저조하면서 하는데 이런 그 얘기만 하시니까 저조하면서 하는데 이런, 너 그 조합으로 가. 이 얘기만 하시면 된다니까. 응? 근데 실제로 좀 심각해요. 넘어갈 수 아마 각 조합별로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이나 그 건축에
투자 안 한 조합들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가 다 시한폭탄을 실적으로 지금 안고 있어요. 맨 앞장에 이렇게 보시면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이렇게 있었을 때에 국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건설업만 죽습니다. 다른 거는 조금씩 다 성장할 거라고 보는데 건설과 관련된 건 내년에도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 얘기는 이미 우리가 투자했던 부동산이나 이 건축과 관련된 TF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또 이야기를 한다면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농축협의 경영 상태 및 지급 능력과 책임 경영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이 지급될 수 있도록 책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걸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적정하게 하려면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야, 어차피 자연승분과 관련된 그 135만 원 1인당 예를 들어서 조합원 수가 직원 수가 만약에 30명이다 이러면 3,900만 원에 대해서 내년에 휴가를 어떻게 벌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리고 그 3.5%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되어지는 것이 정확하게 설명이 돼야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벌지 못하면 그 벌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승인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급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적정한 규모에서 이야기하는 거냐,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호재가 있어야지. 사업계획서 자체를 직원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서 자체를 그 대안이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무슨 뭐 경제사업이나 신용사업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수입 다 맞춰놓고 다 물론 늘렸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더 추가로 이익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이 발생한 이익으로 매출 이익으로다가 환갑비도 쓰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사업계획서잖아요. 예산서. 그러니까 예산서이. 그 얘기를 주장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 누가 만들었어? 직원들이 물론 만들었고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그만큼 이익을 낼 수 없다는 지금 현 시점에서 또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저가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숫자로 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숫자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 얼마든지. 응? 그러니까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금액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농산물을 지금 100원인데 200원에 150원에 팔고 농민들한테 50원의 수익을 주고 거기에 판매 수수료가 7%가 붙으니 그 돈을 가지고서 어차피 100원일 때도 7%고 150원 할 때도 7%니 그러면 그거 맞지 우리 수익을 받아서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래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100원인 걸 아이고 우리 조합이 어려워가지고 80원만 하네요. 그래놓고 지네는 그래 그걸 가져가?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조합원들 100원짜리 물건을 80원에 구입을 해서 거기 남는 걸 가지고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적정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명쾌하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한 적정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명쾌하게 이야기해서 알고 있죠. 농민들은 사람 안 써요? 농민들은 최저임금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안 쓰냐고. 다 써요. 그 농민들도 생산비가 그만큼 올라가. 그 생산비 올라가는 거 맞지? 뭐를 해줘야 돼? 농산물을 그만큼 팔아줘야지. 거기에서 남는 수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가져가는 건 뭐라고 안 그런다. 이런 구조에서 돈을 내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똑같습니다. 조합도. 얘기 드렸잖아요. 1월달, 2월달 안 쓰면 1월달, 2월달에 비료 관련돼서 돈 안 가져오면 되잖아요. 시행사에서 안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3월달에 필요하면 3월달서부터 갖다가 빌려서 쓰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치만 부담하면 돼. 그쵸? 얘는 안 그러죠. 그러고서 난 다음에 그게 마치 우리의 잘못이냐고 얘기하는 건 곤란하지 않겠냐. 감사 관련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상반기 감사, 하반기 감사 이렇게 있었죠. 6월달에 감사하고 1월달 결산검사를 진행을 해서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이틀씩만 줬어요. 근데 작년에 올 초에 바뀌었어요. 규정내가 바뀌어가지고 감사가 어떻게 되냐면 정기감사만 있어요. 정기감사가 5일 있고요. 뭐가 있어요? 특별감사가 3일 있어요. 특별감사는 감사님이 만약에 필요하시면 아무 때나 요청하셔도 돼요. 그리고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꼼짝 하지 마세요. 횟수 제한 없습니까? 네? 제한 없. 횟수 특별감사를 몇 번 해도 되는 건지. 없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대신 이 특별감사와 이 정기감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집행을 해야 돼요, 돈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적정하게 편성을 하라는 거예요. 특별감사를 고의적으로 10번을 하겠다고 이러면 좀 곤란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보통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정기감사 3일, 일반감사, 상반기감사 3일 이렇게 해가지고 6일 했었는데 지금은 8일로 시적으로 늘어났어요. 감사기간은 8일로 늘어났는데 이 얘기를 안 하지. 감사들한테 이 얘기 안 해요.
상반기 감사 없어졌어요 이 얘기만. 상반기 감사했는데요. 예? 상반기 감사했는데요. 아 그러니까 상반기 감사를 얘네들이 이걸로 한 거예요. 특별 감사로. 이게 상반기 감사가 아예 명칭 자체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별 감사하고 정기 감사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네. 바뀌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렇게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감사가 예? 특별감사를 요구했는데 농협에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분합니까? 아 감사님이 특별 감사를 네. 구두로 요청하셨네. 구두도 문서든. 근데 이 특별 감사는 원칙상은요 정기 감사를 제외하고 네?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돼요. 아니, 왜 질문하냐면 네. 여주 같은 경우에 조공법인을 운영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회원농협 감사들이 그 조공법인 감사를 같이 봤었는데 몇 년째 조공법인 실제에 대해서 감사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농협 뭐 대의원 의견을 통해서 감사가 우리가 투자한 법인이니까 얘네 걸 봐야 되겠다 좀 이렇게 요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얘네가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저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요 법인이 틀립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어도 권한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허해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조합장이 만약에 조합장이 이사잖아요. 예. 이사가 우리 농협 감사가 와서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해도 안 됩니까? 그건 안 되고요. 네. 조공법인의 감사가 네. 따로 계시잖아요. 네. 그 양반이 직원 감사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직원인데 직원. 직원이 감사일 경우에 아, 그러니까 회원조합 직원이 그 직원이 직원이 할 수 있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조합 직원이 감사를 임명을 해도 법적으로 관계는 없다. 아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여기가 이제 회원조합의 그 직원인데 조공법인의 감사예요. 근데 감사를 볼 때 다른 블록하고 감사 요원이 필요한 경우에 요청해서 같이 가서 그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볼 수가 있다고. 거기는 이거는 법률적으로 상관없어요. 뒷배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그림이 굴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감사 그거 제일 많이 받는데 어딘지 아세요? 서울 측에 네, 서울축협입니다. 거기는 감사를 늑달인가 봐요. 아니 자회사에 대한 감사는 상법상으로 그런 게는 모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회사가 예. 어쨌든 자회사의 기준 아니면 그 모델 아닙니까? 그런데 50%를 넘기는 모 회사가 있다면 자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조공법인이 있는데 여주에 만약에 여주농협이 지분을 50%를 넘었어. 이럴 경우에는 여주농협에 있는 감사가 직접 감사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분 50%를 넘기는 해서 크게 조합장들이 요구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안 되고. 그럼 또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조합이 가지고 있는 지분 자체가
50%를 넘는 경우에는 가능해요. 그럼 두 개 조합이 조합 그거 안 된다고. 합쳐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세 개가 합치든 네 개가 합치든 그렇게 해서 50%가 넘었어도 할 수가 없고요. 한 개 조합이 50%를 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주식 쪽에 가면 이 저거 쓸거 없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 좀 희한하게 좀 규정이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비상임조업자 퇴임복로금을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내가 좀 바뀌었습니다. (120쪽의) 맨 위에 쪽에 있는 내용은요. 이 늙은이들을 그래서 어떤 슬픈 소식이긴 한데 아무튼 이것도 이제 바뀌어서 요번에 다시 2025년도 예산 편성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없었는데 25년도에 예산에는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러다가 해서 들어와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죠? 25년도에 조합장인가 만료되는 농축협의 조합장 퇴임금을 지급이 차질 없도록 예산을 책정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충 얼마씩 이렇게 예? 대충 얼마 정도? 요거는 일반 직원들의 퇴직급여금이기 때문에 100%입니다. 똑같아요.